자, 이번 시간은 완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물질 대사라는 개념이 나와. 그지? 물질 대사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이제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지? 또 분해하는 반응도 일어나, 그지? 그래서 항상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물질 대사에 대한 특징을 기억해야 돼.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의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까? 에너지가 들락날락합니다. 에너지 들락날락. 그래서 이 에너지 출입이 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지.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라는 게 중요하지. 효소가 없으면 생명체 내에서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는 이제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단계적으로 계단 모양으로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지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구분할 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저분자를 크고 복잡한 이거 중요하지. 동화작용은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흡열 반응 이런 걸 다 알아둬야 돼. 그래서 동화작용은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광합성을 떠올리면 이해가 편해. 그지?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빛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내 에너지가 어떻게 돼? 후에 높아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밑에 있는 자, 요 반응 에너지 그래프도 같이 한번 보세요. 항상 동화작용은 반응 물질의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더 어떻다? 높다. 그래서 작고 간단한 분자가, 그지?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플러스 에너지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그지? 크고 복잡한 분자.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지나간 얘기지만 아미노산과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만날 때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에너지 차이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요걸 이게 반응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지, 그지? 흡열 반응. 자, 그 다음에 항상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에는 누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요.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고분자를 작고 간단한 저분자로 분해하는 방법인데 세포호흡이나 소화, 그지? 그 다음에 동화는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 요 예시들 꼭 외워야 돼요. 요 예시들 잘 외워두시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그래서 자, 포도당이 뭡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저분자로 분해되는 이런 과정이 이화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요거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동화작용은 자,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이화작용은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반드시 이거 강조합니다. 효소가 관여해야 돼. 왜? 생물체 내 몸은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런데 물질을 분해하려면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낮은 에너지로도 물질을 분해시키려면 이제 효소라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효소. 그 다음에 요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성분은 단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조금 심화적인 내용으로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야? 연소와 세포호흡이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걸 비교를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은 반응물과 얘가 분해된 생성물들의 종류는 똑같아, 그지?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 포도당이 연소될 때 뭐 연소야, 타는 거. 그럼 얘는 고온 400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세포호흡은 체온범위 37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지, 그지? 그런데 특징이 에너지가, 그지? 단계적으로 조금씩 방출이 된다.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에너지가 소량으로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세포호흡은요, 세포호흡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계단 모양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방출이 된다. 이게 연소와의 차이점이야, 그지? 연소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게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대한 내용. 동화작용은 물질 합성, 에너지 흡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물질 분해, 에너지 방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라는 거 아까 나왔잖아, 그지? 이 효소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와. 활성화 에너지. 자,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의 뜻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의 좀 외우세요. 뭐가 나오냐면 활성화 에너지. 자, 이 활성화 에너지는 무엇을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뭡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는 조금 더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얘를 뭐라고 알아두면 돼? 에너지 장벽이다라고 이해를 해두면 돼, 그치? 그러면 공 굴리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공 굴리기. 자, 여기 있는 이 공을, 그치? 공이 자 여기 있다고 치자. 굴려서 요 높이까지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쭉 내려오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넘어야 될 에너지 장벽이 얼만큼이야? 이만큼까지잖아, 그지? 이 넘어야 될 에너지 장벽. 그런데 뭐가 있을 때야? 효소가 있을 때에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높아져, 커져, 작아지잖아, 그지? 작아집니다. 그래서 효소가 하는 역할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화학 반응이 항상 일어나려면 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근데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대가 아니고 최소한의 에너지야.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고, 그러면 요 활성화 에너지가 EA라고 할게요.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어떻습니까? 반응 속도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어떻다? 크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거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에 발열 반응 이화작용에 대한 내용이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있잖아요. 그지? 요 차이.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이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요하지. 효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일정하다.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열 반응도 한번 볼게요.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물보다는 흡열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생성물이 되면서 높아지게 되겠지, 그지? 자,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이만큼 높아지는데 이 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잘 봐라. 항상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까지야? 반응물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지? 넘어야 될 에너지의 장벽. 여기까지야, 알겠니? 그러니까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의 차이가 좀 있지, 그지? 항상 활성화 에너지 시작점은 반응물에서 최고점까지, 알겠지? 반응물에서 최고점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와의 관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효소,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는 최소한의 에너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다른 말로 뭐 생체 촉매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촉매. 그래서 촉매를 우리가 저학년 때 뭐라고 했냐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얘기했고, 이 촉매 중에서 생물체에 작용하는 이 촉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 효소는 특정 기질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특정 반응물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해. 가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를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반응물들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질의 특이성. 자, 이런 용어들. 기질의 특이성.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효소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며, 그치? 그러니까 항상 단백질은 요 입체 구조가 뭘 결정한다?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그치? 그래서 그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소화효소 중에서, 그지?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었지, 그지? 얘는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대신 얘는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시키는 데만 쓰이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는 전혀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열쇠와 자물쇠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재사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효소는 반응 전후의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물과 분리된 후에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서 다시 반응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 자, 요 반응물의 모양이, 입체적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얘를 분해시킬 수 있는 이 효소가
저 부분하고 모양이 어떻게 돼? 입체적 모양이 일치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효소와 반응물이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요놈 있잖아, 그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 역할을 하면서 이 기질 반응물을, 그치, 두 조각으로 쪼개서 다른 물질을 만든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효소는 그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하고요. 이게 기질의 특이성. 그 다음에 반응물과 결합하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고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다시 사용이 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효소의 이제 변성에 대한 내용이야.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지, 그치? 근데 이 단백질이 굉장히 열에 약해.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입체 구조가 어떻게 돼? 변형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입체적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전에는 반응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였지만 변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소의 구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열산 등의 열이 될 수도 있고 산성이 될 수도 있어. 산성물질 등에 의해 입체 구조가 바뀌어 변성이 되면 반응물과 결합하지 못하여서 기능을 잃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실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카탈레이스의 작용과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이야. 자, 카탈레이스는 대부분의 세포 있는 효소로, 자, 요거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을 촉진하는 요 효소가 카탈레이스입니다. 주로 어디 있냐면 생간이고, 그 다음에 감자, 그치?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요런 효소입니다. 효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물과 어떤 기체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어? 산소가 생긴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시험관 A, B, C를 준비하고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뭘 넣어놨습니까? 과산화수소를 자 넣어놨고, 그 다음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생감자 조각, C는 삶은 감자 조각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비교할 때 A는 그대로 두고 그냥 비교 기준이야. 그 다음 B는 생감자, 그 다음 C는 삶은 감자야. 삶은 감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 삶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돼? 변성을 일으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짓거리를 했냐면 향불에 꺼져가는 물질을 딱 넣었을 때, 그치?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A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고, 거의. B는 기포가 발생했습니다. 생감자에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하는 카탈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C에서는 기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감자 속 카탈레이스가 고온에서 변성되어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산소잖아, 그지? 이 산소라는 기체가 어떻게 돼? 산소라는 기체의 특징은 꺼져가는 물질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으니까, 그지?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산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을 보면요, 기포 발생이 끝난 후 반응이 끝났잖아, 그지? 과산화수소를 더 넣고 기포가 다시 발생하는지 관찰한다. 아까 얘기했지, 효소는 없어지지 않아, 그지?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도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며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 재사용이 됩니다. 변성된 효소는 기능을 잃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효소와 생명현상. 효소는 대부분 물질 대사에 관여하며 생명체는 효소에 의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남으로써 생명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세포흡, 출혈시, 혈액응고, 별의별 광합성 이런 데도 쓰이고 세포흡, 출혈시, 혈액응고, 간에서 독성물질 분해, 성장에 필요한 물질 합성, 영양소의 소화 등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효소는 있잖아.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지? 꼭 생명체에만 쓰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식품에도 이용되고요. 생활용품에도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도 이용되고, 산업 분야, 환경 분야.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돼. 발효식품, 고기 연육제, 식혜. 그 다음에 생활용품에는 효소를 첨가한 치약, 화장품, 세제. 그냥 의학 분야는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 분야는 섬유, 의류 등의 제품 생산. 그 다음에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의 전화, 정화, 바이오 에너지 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만 같이 빨리 풀고 나머지는 본인이 마무리하는 걸로 해봅시다. 자, 일단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질 대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체 촉매인 뭐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한다. 그 다음에 작고 간단한 분자로 크고 복잡한 분자를 생산한다. 이거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했고, 반대는 이화작용이 되겠지, 그지? 자,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네. 효소의 작용.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하여 무슨 에너지를 낮춥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그 다음에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질의 특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이 끝난 후에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서 다시 사용된다. 이거 말 그대로 뭐야? 재사용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다양한 생명활동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꼭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중요한 내용이 은근히. 자, 그럼 1번.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맞고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맞지?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니지.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동화작용, 이화작용 구분하래요. 물질의 분해는 이화작용, 합성은 동화작용, 에너지를 흡수니까 동화작용, 방출은 이화작용, 세포호흡은 이화작용,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니은, 디귿, 비읍이 되는 거고, 이화작용은 기역, 리을, 미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요거 딱 봐도 이제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생성물질의 에너지보다 높으니까 발열 반응에 대한 내용이지. 그럼 기역과 니은 중 효소가 있을 때의 반응 경로는 효소가 있으면 요게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야, 맞죠? 요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있으면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니은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 A, B, C 중에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B가 되는 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C는 효소의 융료와 관계없이, 그지? 요거 C가 반응열이야, 그지? 효소 융료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그림은 효소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A, D는 각각 반응물과 생성물 효소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면 A가 누굽니까? A가 반응물이고 B가 뭐가 됩니까? B가 효소가 되고 C가 뭐가 되는 거지? C, D가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치? C, D가 C, D 다 그치? 다른 종류의 생성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현상과 관련이 있는 효소의 특성을 쓰십시오. 카탈레이스는 그치 과산화수소와 결합하여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촉진하지는 하지만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라고 얘기했어? 기질의 특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의 특성과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하니? 아니지. 생명체 밖에서도 쓰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반응물과 결합하여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맞고요. 그 다음 화학 반응이 끝난 후에 효소의 입체 구조는 반응 전과 달라지지 않지? 그대로 있어야지 재사용이 가능하지. 엽기름 속에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하여 식혜를 만든다. 아니지. 녹말 분해 요소를 써야 되지. 녹말 분해 효소. 녹말 분해 효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2강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일단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